독일 총선에서요, 거구당이 전체 의석 중에서 지금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700석이 좀 넘는 의석 중에서 독일 총선의 결과 거구당이 전체 709석, 제가 어제 690석이랬는데 의석이 좀 늘어났네요. 90석이 넘을 거라 했는데 94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요. 이 거구 정당이 지난번 2013년 총선에서는 독일은 의회 해산이 쉽지 않았어요. 4년마다 이렇게 임기처럼 해서 이 총선을 치르고 총선 결과에서 일당이 된 당이 우선적으로 과반이 넘으면 곧바로 집권당이 되고, 과반이 넘지 못하면 연정을 통해서 집권당을 꾸리게 되고, 보통 일당의 대표가 이 총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3년 총선에서는 이 거구 정당이 4.7%밖에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12.6%로 7.9%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난번에 41.5%를 얻었던 기민기사연합정당은, 독일의 집권당은 이번에 33%로 8.5%가 빠졌고요. 중도 좌파 3인당, 이것은 백수십 년이 된 정당이죠. 25.7%를 얻었다가 이번에는 20.5%로 마이너스 5.2%가 빠졌고, 중도 우파 자민당이 이 5.9%가 늘어서 10.7을 기록했고, 극자당이 0.6%가 늘었고, 그리고 녹색당이 0.5%가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총선의 수혜자는 이제 5% 이상이 넘어서 원내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된, 독일은 5%가 미만이 되면 한 석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거구당의 약진인데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독일에서는 거구 성향을 띤 정당, 인종차별이나 이런 성향을 띤 정당이 히틀러, 나치의 홀로코스트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 원내에 도저히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난민, 반이유를 주장하는 이 거구 정당이 이렇게 약진을 했다라는 것은, 이 배경에는 독일의 서민들, 특히 독일에서 서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독 지역에서의 반란이 주요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독일의 노동자층의 반란 또한 굉장히 더 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거구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그냥 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안당은 이 2013년에 원내 진출에 아깝게 4.7%로 실패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가속화된 유럽으로의 이슬람 테러,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밀려오는 반난민에 대한 분위기, 특히 메르켈 정부가 난민을 포용하는 것이 독일의 원칙이다 라면서 그걸 포용하다 보니까 이 대안당이 거구단체와 손을 잡고 대대적으로 반난민 캠페인을 벌였고, 또 이슬람 테러, 이슬람 이민자 범죄가 급증을 하면서 보수 중산층을 중심으로 대안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져서 이 지방선거에는 16개 주 가운데 13개에서 이미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고,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이 메르켈 총리 지역구에서 이 기민당을, 집권당을 3등으로 밀어내고 2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부에 일고 있는 이 난민이나 이민자, 그리고 테러에 대한 위험, 또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지금 독일 대안당에 토양을 제공했고, 이번에도 블루칼라 실업자들이 대안당에 몰표를 던졌고, 왜 그런가 하면 난민들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될 처지인 이들이 대거 대안당 지지로 돌아섰고, 또 메르켈 집권 이후에 상당히 오른쪽에 있던 기민당이 난민을 옹호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기민당 내에, 집권 기민당 내에 극우 세력들 또한 대안당에
돌아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동독이 매우 낙후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지역에서는 이 대한당의 지지율이요 22.9%, 전체적으로는 12.6%인데 여기에 비해서 10% 이상이 높습니다. 기민당의 동독 지역 득표율 27.6%에 거의 근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독이 메르켈에게 벌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당의 이 돌풍은 이제 독일 정치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제 독일 또한 프랑스나 폴란드 이런 나라처럼 당당하게 극우 세력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는 독일 정치의 정상화, 일본에서 일본군이라 부르지 못하고 자위대라 불려서 아베가 개헌을 통해서 정식으로 일본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독일도 지금 극우 정당이 정당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정당화가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독일에 있어서의 돌풍을 우리가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거는요. 지금 곧 있을 이탈리아 선거에서도 이 극우 정당이 굉장히 득세를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극우 정당이 2등을 했고요.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이 2등을 했고 영국에서는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브렉시트가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상당한 나라에서 극우 열풍은 꺼졌다라고 보도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자, 이 연장선상에서 미국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이 지금 독일의 주민들이 표를 던진 것과 미국의 트럼프 당선을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자, 반이민, 그리고 반이슬람, 반테러 등에 있어서 미국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굉장히 트럼프를 지지했던 부분. 그래서 트럼프가 반이민 명령, 행정명령이라든지 멕시코 장벽을 쌓는다든지 그리고 이 불법 거주하는 사람을 다 추방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자리가 노동자 계층에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고 이들 이민자들과 미국의 원래 주인인 백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걸 트럼프가 이 쇠락한 러스트벨트 지역을 돌면서 집중적으로 설파한 결과 그 지역에서 사실상 몰표를 받아서 당선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변화, 또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EU, 반이민, 그리고 반이슬람, 그리고 이 지난번에 마린 르펜의 대선 2등, 그리고 네덜란드에서의 2등, 이것도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한번 했죠. 자,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극우 정당이 승리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 오스트리아에서도 2등을 했죠. 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듯이 전 세계에 극우 극자 돌풍이 불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이번에 독일 총선에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극자보다는 극우의 돌풍이 좀 더 강합니다. 한때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남유럽에서 극자 돌풍이 일었고 프랑스에서 이번에 이 프랑스의 마린 르펜의 선전 또 배경에는 극자 정당의 또 득표도 상당히 높아진 부분도 있었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이 극단적으로 정치가 가고 있고 그 사이에 중도 좌우파가 몰락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딱 독일에서 한번 보세요. 기존의 독일 정치를 2차 대전 이후에 양분해온 70년 이상을 양분해온 이 기민기사당과 그리고 3인당이 사상 최저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8.5%, 5.2%가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상 1, 2당의 패배이자 그 표가 극우당으로 갔다라고 봐야 되고 또 제4당인 자민당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유럽에 일고 있는 포퓰리즘의 실체는
그야말로 기성정당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라는 거고요. 이것이 프랑스의 마린 르펜, 트럼프 등과 똑같이 영국의 브렉시트와 똑같이 독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동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있는 독일에서도 포퓰리스트 정파가 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유럽에 지금 한물이 갔다,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라는 진단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독일에 아무리 이 과거의 역사적 잘못 때문에 거구에 대한 이런 반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난민 포용 척에 불만을 품고 있는 독일 국민들이 거구 정당을 채택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독일을 위한 대안은 기성 정치권, 부패하고 그들만의 커넥션으로 이루어진 정치권에서 버림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득세를 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전 세계 대중들은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종교적이나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난민, 그리고 이주자들이 이렇게 밀려와서 일자리를 빼앗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를 그 사회에 이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직결되면서 일자리를 다투고 임금을 낮게 한다는 문제하고도 직결되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모두가 해피하고 그리고 이민들도 해피하다면 그걸 참을 수가 있는데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경제가 발달됐다는 독일에서조차도 거구 정당이 동독 지역에서 이 경제 수준이 낮은 동독 지역에서 22.6%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 경제 문제하고도 매우 밀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 문제와 경제 문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민들로 의해서 나의 직업이 나의 임금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금 유럽에서 득세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 폴란드나 헝가리에 포퓰리스트 정파가 국가를 장악해 가지고 있고 또 이 연정을 통해서 포퓰리스트들이 지금 노르웨이에서 핀란드에서 슬로바키아에서 연정에 참여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이 포퓰리스트 정당인 자유당이 지지율 20%를 넘겨가지고 이 중도 우파 국민당과 제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는 이 정권에 들어가는 단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집권을 하지 않겠냐, 적어도 제1야당이 되지 않겠냐 하다가 실제 투표를 하게 되면 예상만큼은 얻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프랑스 국민전선이나 네덜란드 자유당이나 독일의 거구 정당도 실제 선거에서는 13%밖에 못 얻었지만은 이런 어떤 약진이 집권을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이런 차이가 있고 거구 정당이 이런 약진이 집권까지는 가지 못하고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만으로 이렇게 몰아지는 이런 선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정당의 모습을 이렇게 취해야 되겠지요. 자,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부분조차도 기성정당의 몰락과 더불어서 점점 거구정당이 세련되어 가는 모습을 갖추면서 이렇게 이들이 주류 정치로 진입해 갈 것은 저는 틀림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기존의 정당들이 이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제기하는 그들이 대변하는 대중의 문제들을 반영하고 해결하는 부분에 매우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위선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기득권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여기저기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적당히 조율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난민 문제요. 사실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메르켈처럼 포용한다 하면 좋은 거지만은 독일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독일 사회에 매우 위협적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러면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느냐, 독일의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메르켈은 지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했지만 이걸로 메르켈은 끝이겠죠. 그리고 이 독일의 기민당은 점점 지지가 낮아질 겁니다. 지금 유럽을 흔들고 있고 미국을 흔들고 있고, 유럽만 보자면 난민 문제인데 영국을 보자면 또 조금 달라요. 한마디로 서민층의 문제, 삶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난민이 아닌 이민 문제인데 결국은 이것 또한 미국의 주류 서민들의 삶이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하고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유럽 문제를 단지 난민으로, 종교 문제로, 인종적으로 분석해서는 안 되고요. 그 바탕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보편적으로 깔려 있고, 이것은 점점점 더 유럽과 미국의 정치가 포퓰리즘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기성정당의 기득권과 위선이 무너지면서 아마 새로운 변화의 어떤 틀로 가게 될 겁니다. 당분간은 이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하지만 집권은 못하고, 기성 집권하는 정당은 세가 약해져서 단독 집권을 하지 못하고 연정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요. 점차적으로 이런 포퓰리즘 정당들이 이제 변두리, 동유럽부터 하나씩 남유럽부터 집권하는 모양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이들이 또 당분간 이 정치적 대안처럼 취급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 한 5년, 10년 안에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부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한 정치적 대응, 사회적 합의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